여러분,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우리 생활 속에서의 법이고요. 어, 일단 이것만 봐도 우리 생활 속에서 뭐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죠. 그래서 114쪽에서 119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법. 선생님 114쪽 지문 읽어볼게요. 민지는 내년에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어린이가 어떻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민지와 엄마의 대화를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법을 알아보자. 여러분들도 8살이 됐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었죠. 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궁금했나 봐요. 우린 어떻게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입학하는 것 등이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란다. 이 대화를 보고 나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 법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할까요? 뭐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가야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나 지지난 시간이었나 뭐 도덕이랑 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법과 도덕은 사회 규범이랑 공통점이 있지만 도덕은 지키지 않아도 뭐 제재나 벌이 가해지진 않고 법은 지키지 않으면 이제 강제력을 국가가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정한 나이가 되면 반드시 학교에 가야 돼요. 만약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15쪽입니다. 115쪽 관련된 내용 또 선생님 읽어볼게요. 일상생활에 많은 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지는 학교 급식을 다룬 신문기사를 보고 이와 관련된 법을 알아봤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급식시설 등 3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에 학교 식중독을 예방하려고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학교 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7,577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학교 총 36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뭔가 제재를 하는 거죠. 이제 관련 법이 식품위생법인가 봐요.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 만약에 여러분 학교 급식이 뭐 비위생적이고 이 식품위생법을 어겨서 나온다고 하다 보면은 최근에 뉴스 나온 거 있을 거예요. 뭐 안산 유치원이었나 어린이집이었나 뭐 200명인가 100명인가 뭐 식중독 걸렸다 이런 얘기 있었죠. 만약에 식품위생법이랑 그런 기준들을 다 지켰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어기는 곳에 대해서 뭐 조치를 내리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먹는 급식에도 이런 법들이 다 적용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 학생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한다.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도록 한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통되도록 한다. 뭐 이 식품위생법에 다양한 조항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4개 정도를 소개를 했나 봐요. 학교 급식에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세요. 학교 급식에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왜 받는지.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적으면 돼요. 딱히 뭐 정답을 적어내라. 선생님 이런 의미로 낸 게 아니에요. 학교 위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2개 답변해 보세요. 다음,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들. 교과서 116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그 다음에 뭐 장애인차별금지법, 저작권법 등이 있는데 우선 116면 위에 거 선생님 읽어볼게요. 법은 가정과 학교 등을 비롯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많은 일들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법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해서 방금 지나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관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저작권법 등이 있었죠. 이렇게 다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이다.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식품과 불량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뭐 법이 많죠. 가장 최근에만 해도 민식이법, 뭐 좋은 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죠. 다음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대표적으로 그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뭐 신체적 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음악이나 영화 등을 상영과 관련된 법. 이게 저작권법이죠. 그 선생님이 유튜브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런 사진들과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통 그 국가에서 제공한 그 국정 교과서의 USB 파일에서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국정에서 선택한 그 수업 참고 영상 중에 EBS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영상 틀어주면은 뭐 EBS 마크가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은 뭐 저작권 위반 신고 이런 게 마크가 떠요. 그런데 일단 선생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는데 선생님은 그냥 국가에서 나눠준 USB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뭐 돈을 벌려고 이익 추구를 했다. 그럼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죠. 이 외에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것들이 있죠. 다음 117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 생각해보기. 신문기사를 읽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해봅시다. 한낮 기온이 30도 로또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5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2시간 넘게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문이 잠긴 뜨거운 차 안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9시 30분쯤 어린이집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못했다. 점심시간 보육교사가 전화를 걸어 등원하지 않은 까닭을 물었고 평소처럼 등원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찾기 시작했다. 데리고 나서 문을 잠그고 차량 열쇠를 반납했다고 했다.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검게 처리해 차량 속에 앉아있던 A군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읽어보니까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지금 같은 더위가 있는 날에 차에서 방치가 돼 있었던 거죠. 뭐 다행히 검게 처리해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했으나 여러분 과학을 배웠으면 알겠지만 검은색은 열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5살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인데 그 2시간 넘게 방치가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행히 탈진에서 그쳤지만 뭐 더 방치가 됐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에서 회의도 배웠잖아요. 이게 문제 상황인 거예요. 문제 상황. 그래서 이제 뭐 의견 마련하기랑 이제 뭐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잠자는 어린이 확인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타당한 의견과 실천 가능성 뭐 그런 것들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국어에서 배운 게 사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1조 안전 확인 버튼 설치. 가장 뒷자리에 안전 확인 버튼을 설치한다. 잠든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야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시동을 마음대로 열쇠로 끄는 게 아니라 차를 다 둘러보고 완전히 아이가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도록 한다 이거죠. 만약 확인 안 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아이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안전벨 설치. 그러니까 이 확인법 안에 1조가 이거였던 거고 2조. 그러니까 조항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차량에서 잠자던 아이가 깼을 때 자신이 차량 안에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안전벨을 설치한다. 뭐 그럴듯해요. 그 아이가 딱 누르면은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그런 벨을 설치한대요. 3조. 여러분이 3조를 작성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이 또 무엇이 있을지 써봅시다. 이거 여러분이 문제 상황 적고 필요한 법 적으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을 텐데 아무거나 적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 이러한 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적으면 돼요. 다음, 법 사례집 만들기. 이거는 118쪽인데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작은 책 만들기. 우리가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에 속하는 6세가 된 날에 속하는 다음 해에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는 법이 있어.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의 나이 체계를 사용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1살.
그 다음 해가 바뀌면 또 한 살 더 먹어.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보면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이미 한 살. 근데 1분 뒤에 해가 바뀌었네. 2살이 된 거예요. 태어난 지 2분이 지났는데 2살이 된 거지.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의 고유의 나이 체계인데, 여러분 재판정에 서게 되면, 법원에 가게 되면은 모든 법 같은 거는 만 나이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살 6세가 됐을 때, 이 말은 만 6살. 만 6살이라 하면 보통 7살이거나 생일 안 지난 8살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다음 이제 뭐 포스터 만들기, 내가 지킨 우리 법, 내가 지킨 우리 행복.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에 제한할 수 있어. 네, 이런 거 있고. 다음은 119쪽입니다. 이런 법도 필요할까? 승객을 태우고, 예전에 있었던 사례예요. 승객을 태우고 공항으로 향하던 택시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승객은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짐을 챙겨 떠나버렸다. 이후 택시기사를 발견한 목격자가 119에 신고해서 택시기사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택시기사는 결국 사망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있으면은 초반 5분의 대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심폐소생술이랑 뭐 인공호흡 이런 거 해줘야, 여러분 골든타임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심장마비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생존 확률이 뚝뚝 떨어져요. 막 20%씩 떨어지고 이래요. 물론 정확하진 않는데 선생님이 심폐소생술 수업에서 배운 걸 그 기억을 떠올려서 보면은 막 생존율이 막 10몇 프로, 20%씩 떨어지고 그럽니다. 매정한 승객이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당연히 책임은 없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위험한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랑스, 독일, 헝가리 등 세계 몇몇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다. 법 이름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래요. 이게 약간 기독교 성경과 관련된 내용이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데도 위험에 처한 상황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은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간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는 성서의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런 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나라에서는 선의로 아픈 사람에게 응급의료 행위를 했을 때 결과의 책임을 덜어주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토론이에요. 찬성, 반대 입장이 나뉘는 건 토론입니다. 이것도 입장이 딱 두 개로 갈리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법이 아닌 도덕의 영역으로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현 상황이 좋다라는 내용이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현 상황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기사가 결국 숨진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 손님이 초동 대응을 안 하고 간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19에라도 신고를 해주고 갔으면은 그래도 119가 오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뭐 이 사람이 아예 심폐소생술이랑 인공호흡까지 해줬어야겠네요. 다음, 승객이 택시를 도와주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비행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이죠. 막말로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막 남의 큰 고통보다 나의 손톱만한 아픔이 더 아픈, 이런 게 약간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완벽한 타인이 뭐 아프다 한들 나에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인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유럽 같은 거 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도와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중에 내가 위험할 때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뭐 그런 개념을 형성하는 건데, 뭐 어쨌든 승객은 자기의 비행기 시간이 더 소중하죠. 비행기 놓치면은 뭐 택시기사가 표값을 준다는 보장도 없고, 뭐 만약에 회사 출장 나가는 거면 엄청난 비즈니스가 걸려있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극단적인 예시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이 뭐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뭐 외국과의 뭐 몇십 조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어. 근데 이 택시기사가 쓰러졌는데 솔직히 심장마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갑자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그게 더 중요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난 거겠죠. 어쨌든 까닭은 여기까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뭐 어떤 법인가요? 내가 당장 위험에 처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도와야 된다, 그런 법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야 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그런 뉴스를 접하거나 기사를 보거나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도 추후에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은 도입하는 건 맞지만 선생님 생각에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는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적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적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무조건 맞고 좋은 법이지만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선생님은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칠 건데 우리 과제는 117쪽에 그 법 만들어 보는 거 있죠. 여러분이 문제 상황 생각해서 하는 거랑 그 3조 적는 거, 그다음에 선생님이 영상 중간에 간단하게 퀴즈 낸 거 2개 있었죠. 그거 해서 클래스룸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과제입니다. 여러분 수업 마칠게요. 빠이빠이.